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랑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날 그 신앙림 씨랑 인터뷰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중순쯤이 되겠죠. 그때 조우영 씨를 만나서 7페이지에 있는 밑에 그래픽을 좀 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저 멀리 광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갈 거야. 사람들이 따라와도 묵묵히 갈 거다.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또 있죠? 시간 한참 지나서, 여기서 시간이 한참 지났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대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니지라고 얘기하면 돼. 그때는 모든 일이 다 끝났을 거니까 별일 없을 거야. 걱정 마, 우영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입장이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지금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대표적 사례지. 자,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대표적 사례다. 조상규 변호사는 무슨 논평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야비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수혜를 입는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기사를 인용했다. 난 그 기사를 보고 그냥 이야기한 거다. 근데 기사를 쓴 사람은 가짜 뉴스예요. 허위 뉴스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기사 퍼뜨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에요.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그 이미지가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아무리 진실을 다시 밝히고 해명을 한다 해도요. 예? 이미 그 뉴스나 보도를 본 유권자들은요. 이미지가 약간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얻어가는 게 많다. 나중에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우리가 다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 예? 너무너무 야비한 방식이고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 그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래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조 의원님. 예, 김만배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싶어요. 허허.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이네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일도 관심 없고 자기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이 대장동 스캔들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싶다. 욕망, 하지만 악의 화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런 발언까지 심상치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근데 표현이요. 형이 광야로 끌고 갈게. 뭐 광야. 이런 광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2021년 7월 1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뭐 이런 광야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예. 약간 자주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말도 닮아가고 생긴 것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싶다라는 사람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강물에 독을 풀어서까지 선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강물에 독을 풀고 나면 그 강물을 마시는 모든 국민들이 죽어요. 가짜 뉴스는 정말로 우리 정치의 독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3일 전에 이런 가짜 뉴스 솔직히 저도요. 네.
이 뉴스 나왔을 때 갸우뚱했어요. 갸우뚱하셨어요? 야, 이게 이쪽만 아니고 저쪽도 다 연관됐구나. 어. 이놈 저놈 정말 다 들러붙어가지고 예. 헤쳐먹으려고 한 거구나. 예. 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 같은 사람 정치인하는 저도 이런 이미지를 인상을 받았거든요. 성공하신 거예요. 저 뉴스의 효과가. 예, 예. 따라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강물에 독을 푼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날 그 김만배 씨가 신학님과 인터뷰를 가졌고 2021년 10월 중순경에 김만배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야, 형이 저 광야로 끌고 갈 거니까 그냥 넌 모른 척하고 있어. 대선에서 일단 이기면 돼. 그리고 그때 가서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잠자코 그냥 조용히 쫓아와.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 이번에는 10월 말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조우영 씨가 김만배 씨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내가 윤석열 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자꾸 막 전화가 쇄도를 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형. 미쳐버리겠어요. 만배 형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답하길 우영아 형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사람들이 쫓아와도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이죠. 글쎄요, 설주환 변호사님, 이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우 구체적인데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뭐 조우영 씨가 뭐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뭐 당시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본인이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 어떤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받았을 때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저는 네. 좀 조우영 씨가 진술이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예.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조우영 씨와 김만배 씨가 뭐 좀 친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뭐 천화동인의 또 지분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있기 때문에 둘 간에 뭐 어떤 일을 모의했다 예. 이렇게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일단 이것이 어떤 걸 모의했는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걸음 한 걸음 현미경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 가운데는 공산당이라는 세 글자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민간 투자사들은 자기들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의 인가조건 변경 조치에 사실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번에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미 합의된 내용 말고 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인하급관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부담시키면 되겠냐? 그 법정에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빨갱이라고. 이런 게 빨갱이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장동의 민간 투자사들, 내가 인가 조건 변경 조치에 불만이 많았어요. 대장동 그 투자사들이, 민간 업자들이. 오죽하면 이재명 나한테 공산당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공산당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내가 뭐 대장동의 이런 일당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9월 15일 날 김만배와 신학님 간의 인터뷰가 이루어지죠. 이재명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터널도 뚫어라 해서 욕을 많이 했어. 공산당 같은 XX라 했다.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하루 차이로 시간차로 등장합니다. 장채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교류하고 소통했으면 이렇게 쓰는 단어나 이런 변호하는 말 등 논리가 일치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것도 다 우연인 겁니까? 그리고 김만배의 저 9월 당시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하자마자 터뜨린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6개월을 묵혀놨다가 결정적일 때 터뜨리기 위한 보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속 조작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꺼낸 논리가 공산당 같다는 비판이었고 어허. 바로 그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대장동 사업 개발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나는 무관하다. 네. 이익을 준 게 아니다라는 정확히 같은 논리를 쓰고 있어요. 이 작전 회의라도 어디 하다 온 겁니까? 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재명 대표와 이 대장동 사업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까? 그 카르텔 사이에서는 저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뉴스타파의 조작 보도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받아서 키우는 방식이나 공산당이라는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엄호해주는 방식이나 아 정말 원팀이 맞구나. 아하. 그리고 그 원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재판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이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진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택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만배는 이재명과 원팀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좀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